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을까요? 주말이 후다닥 지나가고 월요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월요병으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시장을 보면 기운만 더 빠지는 것 같이 변동성이 참 강한 시장인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낙폭을 축소하다가도 현재는 다시 한번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안에서 오늘 잘 가는 종목들, 개별 이슈에 따라 가는 종목들이 많고요. 그와 다르게 반도체나 최근에 잘 갔던 주도 섹터들은 일제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good is bad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 good is bad는 미국 고용지표에 따른 연준의 반응을 보고 하는 말인데 간밤에 미국에서는 주말 동안에 고용시장이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실업률은 거의 최저치로 떨어졌고 그리고 고용은 증가하는 수준을 나타냈는데 이 뉴스 자체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지만 연준이 이런 고용 시장의 열기를 보고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국내 증시도 이렇게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미 증시와 국내 증시 일제히 약한 흐름 그리고 변동성이 강한 만큼 주의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플랜 세워보셔야겠습니다. 변동성이 강한 시장 속에서도 그래도 도움을 주는 금산 전문가님 오늘 함께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전화 문의가 편하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번호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월요일에 진단쇼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찾아주신 분들과 함께 채팅창 읽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인사도 나눠볼 텐데요. 네, 고독하구마님 오늘은 일찍 진단쇼에 출석 체크를 해주셨네요. 네, 최근에 토마토 TV에서 가장 자주 보이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고독하구마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새벽부터 나타나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태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서단계 1년차님, 남극곰님, 늙어가는 미나누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미 선반영이 돼 있다. 서단계 1년차님께서 네, 월요일부터 벌써 이렇게 훈훈한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네, 선반영이 됐다. 좋은 건진 모르겠지만 좋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레제비츠님 안녕하세요. 마그마님, 고재관님, 그리고 제갈국명님, 제롬양 파월님까지 출석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네, 꽥님도 와주셨고요. 그리고 러브수기님, 우공이사님, 오늘 다양한 분들이 많이 나타나 주셨네요. 네, 제가 댓글을 다 읽고 싶은데 이따 천천히 진단을 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 전에 금산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오늘 미니 강의는 제약바이오주라고 제가 들었는데 제약바이오주 하면은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일까요? 예, 제가 이제 무차입 경영 기업에 대한 미니 강의는 끝났고요. 이제 업종별로 항상 월요일 날 이 시간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미니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푹 쉬셨죠? 아니면은 어디 여행을 가시든지 했겠죠? 저는 오늘 이 시간 미니 강의 한 10분 정도의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저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저는 사무실에 출근해서 약 양일간 10시간 정도 제가 공부한 내용을 오늘 미니 강의 시간에 한번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어떤 거냐면요. 제약 바이오 제2의 케어제는, 제가 좀 이따가 요 케어젠이 어떤 종목인가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약 바이오는 코스닥 상장 기업의 약 한 30% 정도 차지할 정도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대표 업종입니다. 그런데 이 제약 바이오주는 큰 변동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거품 논란도 지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들 2020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제약 바이오주 상승세가 엄청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 2022년부터는 코로나 거품이 사라지면서 그 진단 키트나 이 백신 관련돼 있는 종목은 말 그대로 우수수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약 바이오 업종은 저는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저는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신약 개발 제약사나 이런 바이오 기업들은 고금리 때문에 외부 자금을 조달하는데 상당한 지금 어려움이 많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약 바이오를 투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수출에 대한 그런 기대감보다는 실적을 봐야 하고요. 그다음 무차익 경영을 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실적 개선하고 무차익 경영이 저는 기본적이라고 보고요. 이게다가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그런 제약 바이오주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게 보시면은 오늘 그 강의의 주제가 요거잖아요. 제약 바이오 제2의 케어제는. 그러면 케어젠 주가가 엄청난 상승세가 나왔다는 거죠. 제가 2개월 전에 있지 않습니까? 2개월 전에 무차입 경영 기업 중에서 케어젠이라는 종목을 아마 추천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무차입 경영 기업을 제가 3개월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케어젠이라는 종목이 무차입 경영한다고 해서 제가 아마 추천을 드렸을 거예요. 2015년 상장 이후에 현재 사상 최고가를 연일 지금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 본사가 안양시 그 호계동에 있는데요. 제가 사는 동네가 제가 군포잖아요.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제 집에서 사무실로 출근할 때 매일 보는 기업이 케어젠입니다. 제가 케어젠 건물을 지나서 차를 끌고 내가 사무실로 출근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보는 거죠. 케어젠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 그 전철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게 금정역이 있을 거예요. 군포시에 그 금정역이 있는데 금정역에서 딱 보면요, 바로 옆에 케어젠 1공장하고 2공장이 있어요. 이 케어젠이라는 기업이 많은 기업이냐면 여러분들 펩타이드 연구개발하는 기업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펩타이드라는 게 여러분들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게 펩타이드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실적도 한마디로 똑소리 나고 무차익 경영, 부채가 아무것도 없고 배당도 지급하고 현금성 자산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투자도 계속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2개월 전에 케어젠이라는 종목을 제가 이야기해 드린 겁니다. 제가 케어젠이라는 종목에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케어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종목이 케어젠입니다. 자, 케어젠에 여러분 일봉 차트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차익 경영하는 기업 중에서 내가 이날 아마 이야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요날요. 제가 요날 이야기 해드렸을 거예요. 이날 제가 미니 강의 시간에 제가 추천해 드렸을 거예요. 무차익 경영 기업 케어젠. 이게 일봉 차트고요. 제가 주봉을 보고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월봉이고요. 사상 신고가죠. 이게 연봉이고요. 연봉 차트 보세요. 2년 동안 상승을 했죠. 케어젠이라는 종목이 2년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2년 동안 사상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을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제 주제가 제2의 케어젠은 어떤 종목이 될 수 있을까를 제가 또 연구를 한 거죠. 제가 주말에 제가 놀러 가지 않고 이 10분 동안에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 금산이라는 전문가가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사무실에 출근해서 제2의 케어젠이 어떤 종목이 나올 것인가를 제가 연구를 한 결과 이와 같이 제가 7개 종목을 제가 한번 공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요. 이런 강의는 제가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어디 가도 들을 수가 없는 강의를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의 오늘 제가 강의하는 것에서 여러분 최소한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정도 내고 들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냥 제가 공짜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토마토 청취자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볼까요? 자, 종목을 제가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개 종목인데요. 제가 이 종목은 실적, 재무 안정성, 배당, 현금성 자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투자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 주가가 지금 거의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도 있고요. 조금 높은 가격에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셀바이오텍. 우리가 토종 유산균 개발업체입니다. TNL 여러분들 성형외과용 의료장비업체고요. 사마제약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가장 피해를 받던 호흡기 제품의 매출액이 많은 기업이잖아요.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면은 사마제약의 실적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겠죠. 제가 다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내가 종목을 선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렇게나 종목 선정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 이게 보시면은 클래시스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용 목적의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바이오플러스 내가 이야기 많이 하면 해드렸었죠. 여러분들 필러 업체입니다. 네오팜 여러분들 동사의 대표 브랜드가 아토팜이라고 있죠. 그죠? 피부 전문 스킨케어 브랜드 있잖아요. 그 다음 제가 많이 강조해주는 대형주 중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만 가지고 제약 바이오 매매하셔도 됩니다. 다른 종목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 있는 종목 7개 종목만 가지고도 얼마든 저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제2의 케어젠은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제약 바이오주를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실적을 봐야 되고 무차익 경영하는 걸 봐야 되고 여기에다가 신나게 파이프라인을 하나 갖추면 금상첨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들을 고를 때 눈여겨봐야 하는 세 가지 지표를 꼽아주셨습니다. 우선은 실적을 찾아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무차입 경영, 그 다음에 신약 파이프라인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고려를 해본다면 금상첨화가 될 거다 이런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7가지 종목을 꼽아주셨는데요. 셀바이오텍, TNL, 사마제약, 클래시스, 바이오플러스, 네오팜,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함께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포트폴리오 재정비하실 때 반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고독하고마님께서 금산첨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7가지 종목 통해서 금산첨화를 금상첨화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첫 번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처음으로 볼 종목은 레제비츠님께서 보내주신 PSK고요. 평단가는 18,000원에 보유 비중은 5% 들고 계십니다. 조금 더 모아가려고 하는데 추가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언제 매수를 하셨는지가 궁금해지는 게 차트를 보면 상당히 변동성이 강했습니다. 이런 변동성이 강한 구간을 잘 지켜오신 건지 아니면 최근에 진입을 하신 건지 궁금한데 이 PSK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미국에서는 랩리서치 쪽으로도 고객사로 두고 있고 거래처는 빵빵한데 이 주가의 변동성이 강해서 어느 지점에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할지가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PSK 제가 이 반도체 장비지 중에서 제가 오늘 요 강의하는 내용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하고요. SK하이닉스나 DB하이텍이나 리노공업이나 이렇게 큰 대형 반도체를 빼고요. 그다음 반도체 장비 중에서는 제가 종목을 제 말을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원래는 종목을 5가지를 제가 사실은 그동안에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첫 번째로 오늘 지금 이 종목 진단하고 있는 PSK라는 종목이 있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PSK. 그 다음은요, 유진테크라고 있을 겁니다. 유진테크. 그 다음은요, KC텍이라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KEC텍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오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한미 반도체라고 있을 거예요. 한미 반도체. 그 다음은요, 원익 IPS라고 있어요. 원익 IPS. 제가 반도체 종목 중에서 제가 보고 있는 주가가 바닥권에 있으면서 앞으로 상승 여력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 우리가 반도체가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누어지잖아요. 이 5개 종목이 있는데 제가 이 중에서 있잖아요. 하나를 제가 제외를 시킵니다. 왜 하나를 제외시키느냐? 이게 나와 있는 PSK는 제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왜 그럴까? 지금 제가 반도체 5인방이라고 반도체 장비 중에서 5인방이라고 하는 PSK나 유진테크나 KC텍이나 한미 반도체나 원익 IPS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PSK를 제외시키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요. 이거 모르시면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상당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런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PSK가 미국의 반도체 장비업체 램리서치와 지금 특허권 소송이 있습니다. 특허권 소송이 있어요. 원래 램리서치가 시장 점유율 100%를 지고 있는 장비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장비를 PSK가 국산화했습니다. 국산화했는데 램리서치가 특허권 소송을 건 거죠. 그래서 지금 램리서치가 법률 대리인이 김현장입니다. 우리나라의 특허청에다가 지금 소송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 소송이 오래 가는 거죠.
이 특허권 소송이 보통 한 1년이나 2년 갑니다. 그래서 기업은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PSK라는 기업이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인데 특허권 소송이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기업은 워낙 기업이 좋은 기업인데 소송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제가 전력을 주긴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이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소송에 걸렸다 그러면 소송에 승소할 수도 있지만 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PSK는 일단은 제가 제외를 시키고요. 나머지 종목 있잖아요. 유진테크나 뭐 KC텍이나 한미반도체나 원익 IPS로 교체하는 게 좋다고 저는 판단 들어요. 물론 가져가도 아무 상관없는데 소송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찝찝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SK를 만약에 손실을 크게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요. 최근에 진입하신 분들 있죠. 최근에. 만약에 PSK를 뭐 한 1년 전에 2년 전에 매수해가지고 손실이 아주 크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도 뭐 크게 무리가 없고요.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매도를 해서 유진테크나 KC텍이나 한미반도체나 원익 IPS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제가 PSK에 좀 물어보시기 때문에 이분이 상당히 지금 적절한 시기에 저한테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그 답변해 주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업에 대한 세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8,000원에 매수하셨잖아요. 18,0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뭐 오늘 지금 주가가 17,720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기다리고 있다가요.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합니다. 워낙 주가가 저점에 있기 때문에 18,000원 이상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수익이 나면은 매도하는 전략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매도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이 종목을 가지고 계속 가져갈 필요 없으니까 만약에 저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가져가는 거. 왜냐하면 소송이 1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2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소송이 거의가 3년 이상 소송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에 뭐 이슈가 그런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좀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시는 분은 최대한 가져가는 거고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이 나면 매도하고 빠져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SK 주가가 그렇게 큰 폭으로 뭔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뚜렷하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고려해 보시면서 18,000원 부근에서 정리를 해보시고 다른 종목 추천해 주신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눈을 돌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레제비치님 PSK 18,000원까지 그래도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PSK를 만약에 장기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더 보유를 해보면서 대응을 해보자 이런 의견까지 드렸으니까요. 이런 부분들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연결입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공구 종목, 공구어머니. 네, 공구음원 보유 비중이랑 평 단가는 어떻게 되세요? 예, 보인, 17,000원에요. 70%예요. 네, 혹시 TV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TV요? 네. 예. 네, 제 목소리가 겹치네요. 메아리처럼 예. 계속 울려서. 네, 네. 17,000원에 70%면 보유 비중이 정말 큰데 왜 이렇게 네. 많이 담으셨나요? 아니, 그게 갈 것 같아가지고요. 아, 확신이 있으셨던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주가가 지금 많이 빠진 상황이라서 앞으로 뭐 시간적인 여유나 금전적인 여유는 갖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게 물타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물타기를 해야 할지 손절을 해야 할지 앞으로의 대응 전략 잡아달라고 할게요. 예. 네, 전문가님 공구 우먼이고요. 17,000원에 70% 보유 비중을 들고 계신데 제 생각에는 고점에 진입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 당시에는 투자 심리도 나쁘지 않았고 공구 우먼을 향한 평가도 나쁘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주가가 많이 밀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분께서는 공고음원의 주가를 지난해 그 12월 달에 매수를 하셨네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17,000원에 지금 무려 지금 70%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게 공구어문이라는 기업 자체가 성장성 자체는 없어요. 성장성 자체는 없는데 기업이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기업 여러분들 이게 말 나와 있는 플러스 사이즈 여성을 위한 의류 자파 쪽이니까 그죠? 거기가 여성 전문 패션 기업이잖아요. 이 기업은 주가가 성장성은 없더라도 뭐 안정적인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제가 좀 적정 주가를 한번 나름대로 한번 계산해 보면 주가는 뭐 상당히 저점에 와 있는 거죠. 주가 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종목은 일정 부분은 주식은 가져갈 수 있는데 길게 가져가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재무구조는 탄탄합니다. 이 기업은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리오프닝 관련돼 있는 섹터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잖아요. 이 기업에 보시면은 이렇게 매출액이 늘어나는 거, 그죠? 그 다음은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은 재무 안정성을 보면 지금 적절하게 지금 부채 규모도 뭐 거기가 무차입 경영하고 있는 거고, 그죠? 현금 오름표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은 이게 보시면은 지금 배당도 지급하고 있고,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그런 주가의 흐름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큰 폭의 상승은 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이분께서 이제 매수한 가격대가 17,000원대니까 그것도 비중을 70% 가지고 계시니까 이제 좀 시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걸 그냥 매도하고 뭐 다른 종목을 옮겨 타기보다는 이 종목을 가지고 좀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비중이요 70%잖아요. 한 종목의 비중을 이렇게 70% 실어 가지고 이게 주가가 이렇게 손실 보고 있으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비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성장성이 뛰어난 뭐 2차 전지라든지 또는 뭐 우리가 뭐 반도체라면 이 종목을 뭐 쭉 가져가셔도 되지만 비중을 많이 실어도 상관없지만 이게 비중을 70% 실었다는 것은 한번 주가가 이렇게 물리게 되면 상당 기간 동안 고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중을 조절 잘 하셔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주가는 이거 기다리면은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가격이요 15,000원은 자동적으로 올라와요. 요거는 자동적인 가격이에요. 제가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는요 그냥 기다리면은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가격이에요. 제가 실적 괜찮고 재무구조 여러분들 안정적이고 현금 물음표 괜찮고 배당도 지급하잖아요.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돼 있는 섹터하고 하니까 지금 자리에 무리하게 손실 확정 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기다리면은 15,000원이나 16,000원 정도 오면 여기 오면은 비중을 줄이세요. 지금은 비중 줄이면 안 되고요. 지금 비중 줄이면 그건 바보죠. 지금 딱 기다리고 있다가 15,000원이나 16,000원 정도 오면 그때 비중을 줄이고요. 지금은 좀 고생이 되더라도 가지고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반등이 나오려면은 최소한 앞으로 한 3월 말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입니다. 좀 기다리신다면 저는 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재무 안정성이 뛰어난 기업이니까요.
조금만 고생하세요. 그러면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 오면 그때 한 절반 정도 매도하고 절반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이 이 공구음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안정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선 현재는 기다려 보셨다가 15,000원에서 16,000원 구간에서 50%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줄여보시고 나머지 들고 가시는 전략 택해보시길 바랄게요. 나머지 들고 가시는 전략 택해보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공구음원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구음원 15,000원에서 16,000원까지 우선은 목표가 설정해 주셨고요. 안정적인 기업이라는 말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합정역에 가면 공구음원 매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실제로 거기서 여성분들이 많이 쇼핑을 하고 나오시는 거를 보고 되게 신기해했던 기억이 있어서 금산 전문가님의 안정적인 기업이다 이 말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억해 보시면서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랄게요.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고재관님께서 보내주신 팜스토리고요. 1,816원에 6%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얼추 매수가 근처까지 왔는데 조금 더 들고 가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네, 팜스토리 오늘은 소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행인 거는 본전을 찾으셨고요. 본전에서 아주 약간의 수익까지 들고 가시는 중인데 이거를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지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근데 이런 사료 관련 종목들은 아무래도 테마성 움직임이 크기도 하고 이슈에 따라서 너무나도 이 급등락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약간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팜스토리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팜스토리는 이분께서 1,816원에 샀잖아요. 매도입니다. 제가 금사님 바로 매도하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매도하라고 하는 거 이거 매도입니다. 지금 손실 아니니까 요 종목 진단이 끝나면요 매도하시고 종목을 교체하세요. 물론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는 있으나 이 종목은 지금 자리가 매도 자리다. 지금 뭐 손실을 보고 있다면 제가 좀 기다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하는 전략이고요. 자, 사료 관련되어 있는 종목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게 팜스토리고요. 한일사료 한번 볼까요? 이게 한일사료입니다. 차도 똑같죠? 한일사료 주가도 똑같아 보세요. 똑같잖아요. 한일사료 주가나 이게 나와 있는 팜스토리 주가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 다음 고려산업 볼까요? 이게 고려산업이죠. 똑같죠? 사료 관련된 이게 나와 있는 게 고려산업, 이게 나와 있는 게 팜스토리, 이게 나와 있는 게 한일사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요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이 주가가 테마로서 불었잖아요. 테마가 불었는데 그 테마가 마무리가 되면 주가는 다 이렇게 제자리에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주가는 물론 팜스토리 주가는 제자리보다 더 빠져버렸습니다. 그죠? 주가 더 빠졌잖아요. 보세요. 원래는 여기서부터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주가는요 요 이하로 빠져버렸잖아요. 이게요 팜스토리의 부채가 엄청납니다. 저는요 재무구조를 워낙 제가 재무구조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부채 규모가 엄청나요. 이게 부채 규모 보세요. 이게 단기 차입금이 여러분들 보세요. 5,527억이에요.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단기 차입금 5,500억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5,527억이에요. 이게 단기 차입금이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도 이번에 이제 실업률이 워낙 지금 낮게 나와서 미국의 기준금리도 보통 우리가 4.75에서 이제 다음 달에 한
0.25 더 올리고 그다음 한 번 더 올려서 한 5.25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나라 금리도 물론 뭐 금리가 동결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금리도 여러분들 한 3.75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고금리 시대에 이렇게 부채가 많은 주식도 못 갑니다. 지금 이렇게 고금리 시대에 부채가 이렇게 많은 기업이 주가가 갈 수가 없어요. 업종 자체도 좋지 못하고. 이게 이렇게 부채가 많으면은 현금성 흐름이 플러스가 나올 리가 없죠. 플러스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보세요. 2년 연속 지금 마이너스죠. 여러분 맨 밑에 보고 있는 게 현금 오름표입니다. 제가 이게 우리 이토마토 전문가들은 그런 분들이 없는데 여러분들 다른데 여러분들 증권 쪽에 보시면요. 적자 기업 있잖아요. 아예 그런 거 보지 않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아예 그냥 적자고 적자 투성이고 부채 워낙 많고 현금 흐름표도 이렇게 되는 종목도 추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내가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어른은 어른답게 내가 어른답게 주식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깔끔한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종목은 지금 자리에 전량 매도하시고요. 종목을 교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팜스토리 전략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다른 더 좋은 종목으로 옮겨가 보자 말씀 주셨으니까요. 다른 종목으로 이사하는 계획까지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손실 구간을 벗어나셨으니까요. 지금 손실이 없을 때 빠르게 빠져나오시길 바랄게요. 네, 사료 관련 종목, 팜스토리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고재관님, 네, 바로 매도하겠습니다 하고 휴 하고 한숨을 남겨주셨는데 그래도 수익 구간이니까요. 너무 마음 좋지 않은 그런 것보다는 다른 더 좋은 종목에서 수익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더 나은 투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우공이사님께서 보내주신 캠트로닉스고요. 15,950원에 3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이제서야 본전에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라고 말씀 남겨주셨거든요. 네, 캠트로닉스가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요. 이 자율주행 테마가 한때는 정말 잘 갔다가 최근에는 전기차가 조금 더 주도권을 잡게 됐고 시장에서는 살짝 소외가 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는 분위기이기는 한데 오늘만 하더라도 좋은 호재 소식이 한 가지 나오기는 했거든요. 네, 정부 측에서 이제 전기,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이런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서 315억 원을 투입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 이것 때문에 오늘 저렇게 잘 가고 있는 거지와 함께 앞으로의 전망 밝아 보이는지도 진단해 주세요. 네, 오늘 캠트로닉스는 오늘 보시면은 주가가 지금 반등을 주는 것도 이게 공시 내용을 하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캠트로닉스 241억 7,100만 원 규모의 6G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 시각 관련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했다. 그러니까 시설 투자를 결정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현재 요 구간에서요. 시설을 투자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려울 때 이렇게 시설 신규로 투자하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탄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보통 한 절반 정도는 오히려 투자해가지고 투자 결정에서 주가가 빠지는 게 있는가 하면 투자 결정에서 주가가 반대로 상승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게 캠트로닉스라는 기업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 상승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단기적인 저런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분께서 15,950원이니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오늘 정도에 한번 매도를 하시고요. 재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좀 더 싸게 잡을 수 있는 저런 기회가 온다고 봐요. 제가 지금 이 종목 보면은 먼저 기술적으로 한번 봐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제가 요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게요. 요게 120일 이평선입니다. 자, 요겁니다. 요게 지금 120일 이평선입니다. 여러분들 120일 이평선을 이겨서 이탈했잖아요. 여기가 언제냐면은 2021년 5월 달입니다. 지난해 여러분들 5월 달에 120일 이평선 이탈하고 이제 주가가 120일 이평선을 지금 돌파하려고 지금 오늘 이렇게 한번 반등이 세게 나왔습니다. 내가 두 가지 방법을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이분께서 이 주가가 12,750원까지 하락도 했었잖아요. 여기까지 하락했다가 이제 거의가 이제 수익이 나 있는 자리까지 왔죠. 이제 지금 수익이 나 있는 상태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전량 다 매도하는 첫 번째 전략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오늘 120일 이평선 오늘하고 내일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거죠. 120일 이평선이 얼마에 놓여 있냐면은 16,600원 정도 됩니다. 16,600원. 이걸 만약에 돌파하잖아요. 돌파하면 이게 120일 이평선이니까 120일 이평선을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더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오늘하고 오늘 자리에서 오늘하고 내일까지 기다렸다가 16,600원을 돌파하지 못하면 전량 다 매도하고 그 다음은 돌파하면 좀 더 가져가는 전략. 가져가면 얼마 정도? 한 17,700원 정도까지의 상승세로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현재 가격에서 매도하는 전략. 지금 전량 다 매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하고 내일까지 기다렸다가 120일 이평선 16,600원 돌파하면 17,700원 정도 가져가서 한번 팔고 나오는 전략. 딱 두 가지 전략을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요거는 제가 기술적으로 가르쳐 드린 거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 보시고요. 주가가 12,000원 내려갔을 때 상당히 억울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30% 되니까 주가가 12,000원 내려왔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화장실 갈 때 마음과 화장실 나왔어 마음이 어느 정도는 비슷비슷해야 됩니다. 그죠? 사람이라 하는 것은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날 때 마음이 좀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너무나 차이가 났잖아요. 그 전에 12,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얼마나 고생 많이 했을 겁니까? 지금은 이제 매수가 이성은 수익이 나 있으니까 절반 정도 지금 자리 매도하시고 또는 뭐 절반은 가져가든지 오늘 전량 다 매도하든지 아니면은 오늘하고 내일까지 기다렸다가 16,600원 돌파하면 그 다음 단계가 17,700원까지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때 매도하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죠?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게 수학 문제 풀듯이 정답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그걸 이야기해 드린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캠트로닉스 기술적인 분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가지수가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 입맛에 맞춰서 어떤 게 나에게 더 잘 맞을까, 내 포트폴리오에 더 도움이 될까 고려해 보시면서 잘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자리에서 절반을 매도하는 전략도 짚어주셨고요. 또는 오늘 전략 매도 또는 16,600원 이후에 매도하는 전략 등 다양하게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캠트로닉스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고독하구만님께서 보내주신 베셀이고요. 6,7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오늘 드론 부대를 창설한다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얼마까지 보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네, 베셀을 비롯해서 이런 드론 관련 종목들이 12시를 기점으로 또 상승세를 잘 이어나가고 있고요. 이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베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바라보고 투자 플랜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이게 나와 있는 베셀이라는 기업은, 이거는 매도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 드론이라고 하는 거하고, 베셀이라 하는 것은 관련성이 거의 희박합니다. 이 기업을, 예,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드론하고는, 물론 이 기업이, 디스플레이 이런 제조 장비 업체니까, 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죠. 그죠?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드론의 이슈로 인해서 이 기업이 실적이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예, 오늘 자리에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매도하는 것이 이게 정석이죠. 6,700원에 지금 이분께서 매수를 하셨잖아요. 그죠? 이 종목은 아마 적자 기업이죠. 뭐 이게 안 봐도 제가 이게 아마 3년, 2년 연속 아마 적자 기업일 거예요. 볼까요? 예, 2년 연속 적자네요. 2011년도 2020 적자잖아요. 그죠? 그 다음, 이게 보면은, 부채 규모도 적은 것도 아니고요. 예, 부채 규모도 상당합니다. 이 부채 규모가 적은 게 아닙니다. 이 정도의 부채는 대단히 부채가 많은 거예요. 그 다음, 현금 오름표도 여러분들 2년 연속 지금 마이너스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매매를 하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매매하면 되는 종목과 매매하면 안 되는 종목이 저는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식이 뭐 매수하는 종목이 있고, 예, 매수하는 종목이 있지 않나, 매수하는 종목이 있고, 매수하면 안 되는 종목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기업을 보고 여러분들이 기업의 내면을 잘 보시면 됩니다. 기업의 내면을 잘 보시면 이 기업이 앞으로 매매하면 될 수 있는지, 매매하면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종목이 만약에 만약 이 종목의 주가가 저점에 있으면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종목의 주가는 여러분들요, 지금 고점에 있어요. 6,700원에 이분께서, 지금 가지고 비중을 10% 정도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예, 드론 부대에 장사를 한다고 해서 매수한, 차라리 만약에 드론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매매하시려면요, 대응주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 하나 있잖아요. 하나 시스템을 하세요. 차라리. 드론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하려면 직접적으로 실적과 연관되어 있는 하나 시스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 가장 드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하나 시스템이요. 예, 드론 테마에서 최상의 테마입니다. 이 종목이. 여러분들이 기업을 분석하면 이렇게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나와 있는 베셀은 예, 이분께 수익이 나 있는 상태니까요. 매도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뭐 지금 자리에 매도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 보시면은 33일 입행선이 놓여 있는 가격대가 얼마냐면요. 33일 입행선이 7,400원 정도 되네요. 보통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테마가 부른 종목군들은 보통 33일 입행선이 위에 있으면은요. 이게 요 위에 있으면은 주가가 꼭 제가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갖다 붙이면은 그 가격대가 얼마냐면요. 예, 그 가격대가 7,400원 정도 돼요. 좀 더 기다리고 있다가 이 정도에서 매도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그냥 지금 자리에 매도하시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한번 결정을 해서 매매를 하시고요. 드론 테마를 매매하시려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 시스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베셀은 매도하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베셀 매매 금지 종목으로 짚어주셨고요. 우선은 드론 관련해서 만약에 관심을 계속 갖고 가실 예정이라면 하나시스템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하나시스템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베셀은 매도 의견 주셨는데 현재 구간에서 매도를 하셔도 되고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7,400원 구간에서 매도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셨으니까요. 입맛에 맞춰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베셀을 마지막으로 종목 진단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금산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금산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 진단해 드렸고요. 그리고 앞서 미니 강의에서는 제약바이오주들 추천 종목까지 짚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장 아직까지도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오후장 힘내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